자, 이제 주계열성부터 이제 별이 탄생부터 소멸까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별의 진화 과정은. 자, 별의 진화.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이 될 때까지 보면은 별이 탄생을 하려면 일단은 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뭐가 있어야, 재료가 있어야 돼요. 그 재료가 어디냐면은 성운입니다. 성운. 즉, 성간 물질이 모여있는 구름처럼 보이는 것으로, 즉 성간 물질이 모여서 밀도가 좀 커요. 구름처럼 보이는 것으로 주로 분자 상태 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수소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우주는 대부분 뭐하고 뭘로 되어 있어요? 수소하고 헬륨으로 되어 있는데, 수소하고 헬륨의 질량비가 3대1, 개수비는 12대1이에요. 그러니까 수소가 훨씬 더 많아요. 자, 그래서 별이 탄생하는 곳은 암흑성운 내부. 왜 암흑성운이냐면은 밝은 성운보다 암흑성운이 밀도가 훨씬 커요. 성간 물질의 밀도 자체가. 그래서 암흑성운 내부에 밀도가 크고 온도가 높은 게 아니라 낮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간 물질이 많이 모여 있고 온도가 낮아야 서로 밀어내지 않고 잘 달라붙어서 뭉칠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도가 낮고 밀도가 높은 곳에서 보통 별이 뭉쳐지면서 생성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별이 탄생을 할 때는 성운이 중력 수축이라는 걸 합니다. 성운에서 밀도가 큰 영역의 중력이 강해지면 이 부분이 특정 부분에 물질들이 많이 모이면 밀도가 커져요. 질량이 커지니까 인력 때문에 잡아당겨서 성간 물질들이 중심부를 향해서 쭉 다가와서 뭉쳐져요. 이걸 이제 중력 수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운의 크기는 점점 줄어들고 밀도가 증가하고 수축하니까 어떻게 돼요?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다가 성운이 중력 수축하면서 온도와 밀도가 점점 증가하다가 나중에 이제 원시별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원시별의 주 에너지원은 무슨 에너지다? 중력 수축 에너지다 라고 대답을 해주면 됩니다. 왜? 원시별도 뭘 내요? 빛을 내요. 그 빛을 내는 에너지가 뭐다? 중력 수축 에너지다. 그 다음에 전주계열 단계의 별, 주계열이 되기 전이에요. 원시별은 주위 물질들을 점점 끌어당겨서 밀도가 점점 커지고 내부 온도가 높아져서, 온도가 높아지니까 밖으로 열을 방출해요. 그러다가 표면 온도가 얼마가 되면은요 1000켈빈 정도가 이르면 가시광선의 복사 에너지가 방출이 돼요. 이때부터는 빛이 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볼 수 있는 빛이 나서 이를 전주계열 단계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주계열이 되기 전 단계다. 그러면 전주계열의 탄생은 전주계열 단계에서 중력 수축이 일어나서 요거 온도 중요합니다. 전주계열성은 몇 도? 1000켈빈. 주계열성은 중심부의 온도가 얼마가 돼야 돼요? 1000만 켈빈에 이르면 중심부 핵에서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시작이 돼야 돼요. 그 중심부에서 이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은 그때부터 뭐라고 불러줄 수 있는 거예요? 주계열성이라고 불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주계열성은 중심부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다?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소 핵 융합 반응이라는 건 뭐냐면 수소 원자 핵 4개가 헬륨 원자 핵 1개로 변하는 반응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이 지금 원자를 쓰면 안 되고 핵이에요. 수소 원자 핵 4개가 합쳐져서 헬륨 원자 핵 하나가 되면서 이때 빛과 열을 방출해요. 이거를 수소 핵 융합 반응이라고 하고, 모든 주계열성의 핵에서는 다 이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량에 따른 원시별의 진화를 보면은 처음에 원시별이 만들어졌을 때의 최초 질량이 어떤 양에 따라서 이 별들이 성장해서 최종 도달하는 게 달라져요. 보면은 원시별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중력 수축이 빠르게 일어나서 주계열성 단계에 어떻게 돼요? 빨리 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질량이 클수록 진화 속도가 빨라요. 질량이 클수록 진화 속도가 빨라요. 그러면 얘는 진화 속도가 빠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별의 수명도 짧아요. 예, 별의 수명도 짧아요. 원시별의 질량이 클수록 광도도 크고요.
표면 온도도 높은 주계열성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왼쪽 위쪽에 질량이 아주 큰 주계열성이 만들어지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질량이 큰 애들은 진화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초거성으로 가요. 그다음 이 정도 애들은 적색거성으로 가요. 그 다음에 이 정도 애들 같은 경우에는 뭐 거성 정도로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질량이 큰 애들은 뭘로 가요? 초거성. 중간 정도 된 애들은 거성 또는 적색거성. 알겠죠? 이런 식으로 진화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질량이 보세요. 태양의 0.08배 이하인 원시별. 태양의 질량을 1이라고 했었을 때 이거보다 너무나 작은 0.08배 이하의 아주 작은 원시별은 중심부 온도가 아무리 중력 수축을 하더라도 1000만 켈빈에 이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중심 핵에서 일어나지를 못해서 어떻게 돼요? 주계열성이 못 됩니다. 예, 주계열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뭐로 변해버린대요? 갈색 외성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은 태양보다는 질량이 0.08배보다는 커야 주계열성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주계열성은 중심부에서 아까 얘기했던 수소 핵 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생성을 하고요. 이때는 크기가 일정해요. 주계열성은 사이즈가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별의 일생의 대부분을 주계열성 상태로 보내게 돼요. 그래서 이 주계열성의 주 에너지원은 아까도 얘기했죠. 수소가 반응해서 헬륨을 생성을 하는 수소 핵 융합 반응으로 빛을 내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이게 수소 핵 융합 반응으로 질량 결손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게 되고요. 이 질량 결손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돼요. 이 아인슈타인의 질량 등가 원리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는 질량 변화량에다가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해준 만큼으로 에너지가 발생을 해요. 이거를 질량 등가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별의 크기는 아까 얘기했지만 일정해진다 그랬죠. 왜냐하면 크기가 변하지 않고 일정해요. 별을 보면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게 되면 밖으로 여기서 핵융합 반응으로 발생하고 있는 뭐가 있어요? 열과 압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밖으로 내뿜어지는 열과 압력이 있어요. 이거를 별의 압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중심부의 밀도가 높기 때문에 안쪽으로 잡아당겨주는 뭐가 있냐면은 중력 수축력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주계열성 당정에서는 이 중력 수축하고 별의 압력이 서로 같아요. 주계열성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밖으로 밀어내려는 별의 압력과 중심부로 수축하려고 하는 별의 힘이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사이즈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중력과 이 압력이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별의 크기가 변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별의 질량하고 수명은 주계열성은요, 질량이 클수록 진화 속도가 빠르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주계열성에 머무는 기간이 점점 짧아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질량이 크면은 표면 온도가 높고, 표면 온도가 높으면은 중심부의 온도도 높아요. 그러니까 중심부의 온도가 높으면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속도 자체도 굉장히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질량이 클수록 방출하는 에너지량이 많아서 연료를 빨리 소모한다. 결국에는 중심에 있는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수소핵 융합 반응의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중심에 있는 수소핵을 빨리 소진해 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계열성이 끝나면 이제 별이 이제 죽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으로 진화를 하고 난 다음에 주계열 이후에는 별의 질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진화 과정이 달라져요. 일단 태양하고 질량이 비슷한 별의 진화 과정을 보면은 주계열성에서 적색 거성이 되었다가 행성상 성운과 백색 외성으로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게 동시에 나눠지는 거예요. 행성상 성운과 백색 외성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보면은
주계열성이 적색 거성으로 먼저 변해요. 그 과정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주결성 중심부에 있는 수소가 전부 다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다 소모가 되면은 뭐만 남아요, 이제? 아까 수소 원자 핵 4개가 융합 반응해서 헬륨 원자 핵 하나가 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중심에 있던 수소가 다 없어졌고 뭐만 남아요? 헬륨만 남아있는 헬륨 핵 상태가 돼요. 그러면은 수소가 없기 때문에 헬륨은 수소보다 더 무거운 원소고 헬륨도 핵 융합 반응을 통해서 헬륨보다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렇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던 온도보다 훨씬 더 높은 온도에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온도가 현재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났던 1000만 켈빈보다는 훨씬 더 높은 온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되냐면 융합 반응이 멈춰요. 멈추고 헬륨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밀도가 더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수축을 시작해요. 중력 수축을 합니다.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내부의 압력이 내부의 압력보다 중력이 더 커져서 중심핵에서 중력 수축이 먼저 일어나요. 일단 이게 첫 번째예요. 헬륨 핵의 중력 수축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때 중력 수축을 하면서 점점 온도가 올라가요. 발생한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이때 여기서 발생한 중력 수축 에너지라는 소리는 온도가 상승합니다. 온도가 상승하니까 바깥으로 열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문제는 바깥에도 별들은 다 뭘로 되냐면 수소로 돼 있어요. 원래는 다 수소였다가 안에가 수소 핵이 다 융합 반응을 통해서 헬륨 핵으로 바뀌어 버리면 밖에 부분은 아직 수소잖아요. 근데 헬륨만 중력 수축을 해버리면은 이 바깥 부분, 이 핵을 둘러싸고 있는 그 바깥층에 있는 수소들은 여기서 나오는 열에 의해서 뭘 일어날 수 있어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핵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핵 주변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은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다시 바깥층에서 뭘 방출해요? 열과 빛을 방출해요. 대신에 헬륨은 계속 수축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약간 알맹이가 분리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핵은 쭈르르 들고 밖에 있는 부분에서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밖으로 팽창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팽창하는 압력이 중력 수축하는 것보다 크니까 얘가 빵 하고 커져요. 이렇게 부풀어 버려요.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수소 외층이 핵융합 반응을 해가지고 이로 인해서 별이 팽창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광도가 커지고, 왜? 팽창하면서 결국에는 반지름이 증가하니까 광도가 커지고 대신에 표면 온도는 낮아져서 붉은색을 보이는 적색 거성이라는 걸로 변하게 됩니다. 핵은 수축하고 바깥 부분은 팽창하면서, 팽창하면 어떻게 온도가 낮아져요. 알겠죠? 그래서 적색 거성이 되고 중심부 핵은 계속 수축해요. 계속 수축해서 온도가 특정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뭐가 일어나요? 헬륨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그럼 헬륨 핵끼리 융합해서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탄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 융합 반응이라고 하는 건 가벼운 원소 여러 개가 결합해서 무거운 원소 하나를 만들어내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수소가 융합해서 헬륨이 됐죠. 헬륨이 융합하면 뭐 탄소가 되고, 탄소가 융합하면 산소가 되고, 이런 식으로 온도가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무거운 원소들을 계속해서 합성을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더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려면 별의 중심부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고, 그러려면 별의 중심부 온도가 계속 수축을 통해서 올라가려면 별의 질량이 그만큼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커야 돼요. 그러니까 가벼운 별은 특정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해요. 무거운 별이어야 계속 수축하면서 온도가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적색 거성 상태가 되면은 핵하고 바깥 부분이 약간 분리돼 버리는 시기가 와요. 그래서 적색 거성의 중심부에 헬륨이 다 소모돼서 탄소의 핵이 만들어지면, 그럼 아까 봐봐. 처음에는 여기가 뭐였어? 수소 핵 융합 반응이어서 다 소진되면 가운데가 뭐가 됐어요? 헬륨이 됐고, 그래서 바깥에 있는 수소들이 핵 융합 반응을 하고 별이 밖으로 팽창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단계에서 얘가 융합 반응이 다 끝나면 헬륨이 다 뭘로 바뀌어요? 탄소로 바뀌어요. 그러면 얘도 헬륨으로 바뀌겠죠. 그죠?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쵸? 그럼 헬륨은 탄소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 상태가 됐는데 다시 탄소핵이 되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이제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못 일어나니까 어떻게 수축해요. 다시 수축해요. 수축해서 중력 수축에 의해 에너지를 탄소핵 바깥쪽에 헬륨층하고 수소층이 가열돼요. 여기 있는 헬륨층, 이 밖에 있는 수소층이 여기서 중력 수축하면서 뿜어내는 에너지 때문에 가열이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얘가 다시 탄소핵 융합 반응을 할 수 있을 만큼 온도가 올라가느냐? 그러진 못해요. 온도가 올라가는 건 맞는데 더 올라가서 탄소핵 융합까지 하지는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온도가 이게 수축하면서 어떻게 돼요? 밖으로 열이 나오니까 얘네들이 팽창해. 그러다가 다시 얘가 수축해. 그럼 열이 나오니까 또 팽창해. 수축해. 다시 팽창해. 수축해. 열이 나오니까 또 팽창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깥 부분이 자꾸 떨어져 나가요. 별이 팽창을 하면서. 그러니까 성간물질처럼 바깥으로 얘가 별이 이렇게 쭉 별의 성분물질들이 바깥으로 퍼져버려요. 그러다가 팽창 수축을 하는 맥동 상태가 이렇게 되다가 점점 커지다가 별의 바깥층이 우주 공간으로 뻥 하고 이제 중력을 중력을 이겨내고 밖으로 다 퍼져버려요. 그래서 행성상 성운이 만들어지고 행성 주변에 만들어지는 성운이에요. 예, 성간 물질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중심부 탄소핵은 계속 수축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아주 밀도가 큰 뭐가 됩니까? 백색 외성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 정도 질량이 되는 애들은 주결성 상태에서 적색 거성으로 가고 적색 거성에서 바깥 부분은 행성상 성운이 돼서 날아가고 중심핵은 수축이 돼서 뭐가 된다? 백색 외성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스텝까지밖에 안 되는 거죠. 탄소핵까지 만들어지고 여기서 더 무거운 핵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그래서 이렇게 진화를 하게 되는 게 태양 정도 되는 애들의 질량에 비슷한 애들의 진화 과정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태양보다 질량이 아주 큰 별들은 어떤 진화 과정을 거치냐면은 주계열성에서 거성이 되기는 하는데 뭐가 돼요? 초거성이 돼요. 초거성. 자, 근데 질량이 태양보다 아주 큰 별은 적색 거성보다 훨씬 더 큰 광도가 큰 초거성이 돼요. 그래서 아까 봐봐. 적색 거성은 탄소핵만 만들어지고 그 바깥에서 헬륨핵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바깥에 수소층이 있고 이게 적색 거성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초고성이 되면 이거보다 질량이 더 크니까 계속 수축이 더 가능해. 그 온도가 더 올라가. 그럼 더 수축이 더 올라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여러 겹 생겨요. 여러 겹이 생겨서 최종적으로 예를 들면 탄소가 다시 융합해서 산소되고 산소 융합해서 규소되고 규소 융합해서 마그네슘 되고 하면서 점점 무거운 원소 만들어지다가 최종적으로 초고성은 중심에 누구까지 합성이 되냐면 철까지 합성이 돼요. 철. 중심부에 철까지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지고 바깥층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가벼운 원소들이 있고 맨 바깥층에는 수소가 있는 이렇게 양파 껍질처럼 여러 겹으로 생겨있는 이런 내부 구조를 갖고 있는 상태가 돼요. 이게 초고성이에요. 이 상태가. 그래서 별의 중심부는 온도가 충분히 높기 때문에 계속적인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헬륨, 탄소, 산소, 네온, 마그네슘, 규소 맨 마지막에 철까지 생성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철보다 더 무거운 물질은 핵융합 반응으로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철은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되는 가장 무거운 원소예요. 더 무거운 원소가 안 만들어집니다. 철까지 만들어져요. 그래서 초거성 상태에서 이제 초신성이 돼요. 별의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철까지 만들어져서 멈추면 철이 워낙 밀도가 크고 안정한 물질이기 때문에 확 수축해요. 그러면서 중심부에서는 확 수축하면서 강한 충격이 발생을 해서 바깥 부분을 확 하고 밀어내요. 그러면서 폭발해버려요. 확 수축하면서 뻥 하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밀도가 너무 커버려서. 그래서 이때를 뭐라고 부른다? 초신성이라고 불러줘요. 아까 광도 계급에서 1에 해당하는 1계급에 해당하는 초신성이 만들어지고요. 이때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바깥에 있는 여러 원소들이 한꺼번에 확 우주 공간으로 다 퍼져버려요.
그리고 이때 초신성 폭발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한꺼번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때 철보다 더 무거운 금, 납, 우라늄 등의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이 됩니다. 근데 이때 이거는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초신성 폭발하는 과정에서 합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성 폭발 결과 주변으로 잔해가 퍼져나가고 중심 핵은 다시 수축해가지고 뭐가 돼요? 중성자별이 되든지 블랙홀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은 초신성이 폭발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초신성이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되면 중심 핵은 무거운 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수축해서 중성자로 이루어지고 밀도가 아주 큰 중성자별이 되고, 중심핵의 질량이 아주 그거보다 훨씬 더 크면은 계속 수축해서 뭐가 돼요? 블랙홀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질량이 제일 큰 별은 뭐가 돼? 블랙홀. 그 다음에 조금 더 이거보다 작은 별은 중성자별. 이거보다 좀 더 작은 애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백색 외성하고 행성상 성운.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별은 성운, 성간물질에서 태어나서 별이 진화하면서 핵융합 반응으로 점점 다양하고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고, 행성상 성운이 되면서 우주공간으로 퍼져나가고, 초신성 폭발을 하면서 우주공간으로 퍼져나가고, 이 물질은 다시 우주공간으로 퍼져서 성운을 만들어내고, 이 성운에서 다시 별이 생성이 되고 하는 이 과정을 무수히 반복을 해서 나중에 지구에 있는 여러 원소들은 바로 이 별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진 이 원소들이 우리 몸을 구성을 하고 지구를 구성을 하는 원소들이 된 겁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계속 순환해요. 이 재료들로 다시 별을 만들고, 그 별들이 다시 별의 재료가 되고, 다시 별이 폭발하면서 또 다시 재료를 만들어내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자, 별의 탄생과 진화 개념 확인 문제 풀어봅시다. 자, 1번은 별의 탄생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하고 틀린 거 XO, XO, X예요. XO, XO, X. 자, 1번은 별은 성운 내부의 밀도가 크고는 맞는데 온도가 높은 게 아니라 낮은 영역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온도가 높아버리면 분자 운동 에너지가 커져서 잘 뭉치지를 못해요. 자, 그 다음에 원시별은 중심부 온도가 1000만 켈빈에 이르면 전 주계열이 아니라 이때부터는 주계열이 돼요. 즉 1000만 켈빈이라고 하는 온도 자체가 수소핵 융합 반응을 진행할 수 있는 온도이기 때문에 저기서부터 주계열이다 라고 보면 되고, 질량이 큰 별일수록 주계열성 단계에 빠르게 진화를 하고요. 빠르게 도달을 하고 진화 속도도 빠르죠. 그리고 수명도 짧죠. 이게 질량이 큰 별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별의 진화 단계. 보면은 별의 일생 중에 가장 오랫동안 머무른다. 수소 핵 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생성을 한다. 별의 질량이 클수록 수명이 짧다. 주계열성이죠.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의 진화 과정. 그럼 맨 처음에 뭐부터 시작을 합니까? 성운, 원시 성운부터 시작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뭐가 돼요? 원시별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주계열성으로 진화한 다음에 적색 거성이 됐다가 맨 마지막에 행성상 성운하고 백색 외성이 되죠. 그 다음에 4번 태양보다 질량이 매우 큰 별의 진화 과정. 자, 철의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누구까지 만들어져요? 철까지 만들어지죠. 철이 가장 안정한 원소라 핵융합 반응으로 철까지 만들어지고, 핵융합 반응이 멈춘 다음에 중력 수축이 급격히 일어나다가 거대한 폭발이 빵 하고 일어나면서 뭐가 되는 겁니까?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게 되고, 이때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가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중심에서 수축력으로 철 융합 반응을 할 수 있는 온도까지는 올라가진 못하지만 초신성이 폭발하는 과정에서는 그 온도에 도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자, 별의 질량에 따라 중심부에서 핵 융합 반응으로 생성되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태양하고 질량이 비슷하면 누구까지요? 탄소나 산소까지 만들어지죠.
탄소, 산소. 그 다음에 여기서 물어본 게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했으니까 태양보다 질량이 매우 큰 별은 누구까지는 만들어진다? 예, 철까지는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은 OX5예요. 자, 적색 거성 내부에서는 헬륨 핵 융합 반응만 일어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중심부 핵에서는 헬륨 핵 융합 반응을 통해서 탄소나 산소가 만들어지고 고기 외부에서는 다시 수소 핵 융합 반응을 통해서 헬륨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핵이 아니라 내부에서는 뭐다? 예, 헬륨 핵 융합 반응, 수소 핵 융합 반응이 다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대표 자료 분석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보면은 HR도에서 별의 진화라고 해서 나왔는데, 자, 봅시다. A부터 E에 해당하는 별의 종류를 다음에서 골라 쓰시오라고 했어요. 자, A부터 시작을 하면은 뭐예요? 원시별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쭉 선에 있는 위치가 주계열성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A가 원시별, B가 주계열성, C가 적색 거성, 그 다음에는 E가 뭐라고 봐야 돼요? 백색 외성. 예. 예,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 중간에 있는 D가 행성상 성운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네. B단계에서 주요 에너지원, 예, 주계열성 단계에서는 주요 에너지원은 바로 뭐에 해당이 됩니까? 수소, 핵, 융합 반응이죠. 예, 수소, 핵, 융합 반응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오른쪽 그림은 HR도에서 어느 진화 단계에서 별의 내부 구조를 나타냈대요. 자, 보면은 중심에서는 이미 헬륨 핵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중심부에서는 수소 핵 융합 반응이 다 끝났다라는 소리니까 바로 얘는, 그리고 그 외부에서는 무슨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요?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어에서 뭐로 가고 있는 겁니까? 주계열성에서 적색 거성으로 가고 있는 단계니까 B에서 C로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4번은 X55X입니다. 예, X55X. 자, AB 단계에서 별의 질량이 클수록 HR도에서는, 그러니까 별의 질량이 크면은 주계열성에서 밝기도 더 커져요. 그래서 오른쪽 아래가 아니라 왼쪽 위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단계에서 별은 붉은색으로 관측이 된다. 여기서 여러분들 보면 2단계가 뭐예요? 백색 외성이잖아요. 이름이 백색이니까 붉은색이 아니라 당연히 백색으로 보여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자, 질량에 따른 별의 진화 과정 보면은 A와 B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별의 종류는 주계열성이죠. 그죠? 가와 나중에 상대적으로 질량이 큰 거는 당연히 뭐예요? 초신성까지 진행이 되는 나에 해당이 될 텐데, 여기서 3번은 답이 555XX5X예요. 555XX5X. 자, 4번. 별의 질량이 클수록 중심부에서 가벼운 원소가 아니라 더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A에서는 수소 핵 융합 반응이, B에서는 헬륨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자, A가 뭐예요? A도 주계열성이고 B도 주계열성이죠. 그러니까 둘 다 무슨 반응이 일어나요?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니까 틀린 거고. 자, 블랙홀은 초신성 폭발 후 중심 핵의 밀도가 매우 작은 게 아니라 엄청나게 커야 돼요. 그래서 쭉 다 중성자별보다도 더 커서 완전히 쪼그라든 그 상태가 바로 뭐다? 블랙홀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내신 만점 문제 답을 맞춰봅시다. 1번은 2, 그 다음에 2번에 5, 3번에 2, 4번에 1, 5번은 5, 6번에 2, 7번에 1,
8번에 1, 9번에 4, 그 다음 10번.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주계열성의 진화 과정을 서술하고 이 별의 진화 과정에서 초고성 단계를 거치지 못하는 까닭을 서술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태양하고 질량이 비슷한 애들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원시별부터 어떻게 돼요? 원시별로부터 뭘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주계열성, 그 다음에는 적색거성, 그 다음에는 행성상성운하고 백색외성. 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얘가 왜 적색거성까지만 커지고 초거성 상태로 가지가 못하냐면은 이게 초거성 상태로 가려면은 결국에는 중심부에서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면은 적색거성이라고 해봤자 헬륨 핵융합 반응으로 탄소까지는 만들어냈는데 그 이후로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야 초고성으로 진화를 한다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결국에는 질량이 4가 중심부의 온도가 충분히 높아지지 못해서 충분히 높아지지 못해서 더 무거운 원소를 합성을 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더 큰 초고성 상태로 진화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에 2, 12는 5, 그 다음에 14는 4번입니다. 13은 4번이에요. 자, 다음 실력은 문제는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1번. 표는 중심액의 질량 M에 따른 주계열성 가나다의 최종 진화 단계를 나타내는데 중심액 질량이 태양의 1.4배보다 작고 1.4배부터 3배 사이고 얘는 3배보다 더 크네요. 그랬더니만 1.4배에서 3배 사이가 중심 핵 질량이 되면 중성자별. 그럼 이거보다 더 크면 얘는 뭐가 되겠어요? 블랙홀. 그 다음에 1.4 이상이면 뭐가 되겠습니까? 태양하고 비슷하니까 백색 외성. 이렇게 형성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A는 백색 외성이고 B는 블랙홀이다. 맞네요. 별의 수명은 질량이 클수록 진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짧죠. 따라서 별의 수명은 가가 나보다 더 길다. 맞아요. 다의 진화 과정에서 별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철까지는 만들어지지만 금, 납, 우라늄까지는 생성은 되는데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얘네 같은 경우에는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지는 거라서 디귿은 안 되겠죠.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만 답이 될 겁니다. 다음에 2번. 자, 그림 가는 주계열성의 질량과 광도. 일반적으로 주계열성은 질량이 크면은 광도, 표면 온도도 높아져요. 그래서 그리고 질량이 크니까 당연히 크기도 클 거고, 그러니까 광도가 커집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별 A와 B가 주계열 단계가 끝난 직후부터 진화하는 동안에 반지름과 표면 온도의 변화를,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거성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계열에서 거성으로 갈 때는 이 경우는 팽창을 하다 보니까 표면 온도가 낮아지겠죠. 그죠? 표면 온도의 하강이 일어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A하고 B하고 광도가 얼마 차나요? A하고 B하고 지금 약 1000배 차이가 나잖아요. 1000배. 1000배 차이가 나게 되는데, 자, 절대 등급은 그러면은 100배 차이가 절대 등급이 얼마 차이 나요? 5등급 차이에 해당이 되니까 1000배면은 5등급보다는 더 크게 나야 되겠죠. 차이가. 그죠? 네. 그 다음에 주계열 단계에 머무는 기간은 질량이 더 작은 A가 B보다 더 길어요. 그럼 나의 기억. 자, 표면 온도가 더 여기서 둘 중에 누가 더 높겠어요? B가 더 높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B가 더 반지름이 작았을 때 표면 온도가 더 높은 기억이 누가 돼야 돼요? B, 니은이
A에 해당이 되니까 얘는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니은 2번이 맞게 되겠습니다.